한국에서 큰 사랑을 받았던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 민물에 사는 돌고래인 양쯔강 상괭이, 그리고 서유기 손오공의 실제 모델인 황금 원숭이까지 이들의 공통점, 바로 보호가 절실한 멸종 위기 동물입니다. 중국에서 이 동물들 어떤 대접을 받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김철중 베이징 특파원입니다. 오늘은 판다처럼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들 얘기로 시작할 거라 특별히 동물 친구들과 함께 했는데요. 어떠신가요? 중국 하면 스모그나 황사를 시작으로 환경 파괴의 주범이란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요. 최근에는 아까 보셨던 멸종 위기종에 대한 보호에 앞장서면서 이미지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그 현장에 다녀왔는데요. 중국의 생태 보전 노력과 성과, 그리고 속내까지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중국 후베이성의 성도이자 양쯔강의 물류 허브인 우안시에는 생태과학시설들이 많았는데요. 특히 중국 과학원 수상생물연구소에 가면 양쯔강 상괭이, 중국어로 장툰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장툰은 쇠돌고래과에 속하는 해양 포유류인데요. 뾰족한 잎이 있는 돌고래와 달리 부리가 뭉툭한 게 특징입니다. 이곳 수족관에는 2022년 태어난 한바오를 포함해 총 12마리가 살고 있습니다. 한바오는 아빠 타오타오에 이어 2세대에 걸쳐 인공번식에 성공한 친구인데요. 미소를 띤 듯한 얼굴로 중국 내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양쯔강에는 원래 흰 돌고래라는 의미의 바이지툰도 살았었는데요. 급속한 산업화로 결국 2007년 사실상 멸종이 선언됐습니다. 중국 돌고래 연구의 권위자이자 바이지툰 멸종을 알린 논문을 직접 쓴 왕딩 박사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也采用了应该说当时最先进的技术手段，包括末世好查、声学好查，但是没有发现一头白鳍豚。也就是说，从进化速度来讲，一个重要的资料就枯萎了，这当然是个极其重大的损失。对我们来讲，这当然是个巨大的一个悲剧，也是一个沉痛的一个教训。 실제 당시 미국 시사 매체 타임지는 바이지툰의 멸종을 인간이 초래한 10대 재해로 꼽았습니다. 양쯔강에서 함께 살아온 장툰 역시 위기였습니다. 2012년 약 1000마리까지 개체수가 급감했고 이듬해 멸종 위기동물 목록에서 두 번째로 높은 위기 등급을 받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바이지툰의 멸종 이후 정부와 시민들의 인식이 바뀌었고 다각적인 노력 끝에 10년 만인 2022년 장툰의 개체수가 1200마리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한때 극심한 오염에 시달리던 양쯔강이 살아낸 결정적 계기는 양쯔강 보호법 때문입니다. 4년 전 양쯔강 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양쯔강 수질이 눈에 띄게 좋아졌는데요. 2020년부터 10년간 양쯔강에서 어업 활동이 금지됐고 강가에서 1km 이내에는 화학공장을 새로 짓거나 기존 공장을 확장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어부들에게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해야 했지만 생태계 회복에는 큰 보탬이 됐습니다. 양쯔강 생태계가 복원되다 보니 멸종위기종인 양쯔강 상괭이, 중국어로는 장툰이 이곳에서 자주 목격된다고 합니다. 아쉽게도 저는 현장에서 야생 장툰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장툰이 구름 끼는 흐린 날을 좋아하는데 제가 방문한 날은 날씨가 너무 화창했습니다. 대신 성인 팔뚝만한 크기의 물고기가 양쯔강 을 떼지어 다니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멸종 위기종인 중국 철갑상어의 복원 노력도 한창입니다. 이창시에서는 대형 수조 수십 개로 이루어진 철갑상어 인공 부화장을 운영 중인데요. 철갑상어는 2017년 이후 자연 번식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 인공 번식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에는 양쯔강 전역에서 매년 수십만 마리의 철갑상어를 방류하고 있는데요. 다만 바다로 나간 새끼 철갑상어가 온전히 살아남아 다시 양쯔강으로 돌아오는 데까지는 10년 이상의 긴 세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인간에 의해 생존의 위협을 받는 건 육지동물도 마찬가지인데요. 선농자 국가공원에서는 158종의 희귀동물을 보호 중입니다. 이 중에 황금 원숭이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자이언트 판다와 레서 판다와 함께 중국 3대 국보급 동물로 중국 서유기 속 손오공의 실제 모델입니다. 황금원숭이는 양쯔강 상갱이와 마찬가지로 멸종 위기 등급 위기에 해당하는데요. 취약 등급인 자이언트 판다보다 오히려 한 단계 더 높습니다. 해발 1500m에서 300m 사이에 산악 지역에서만 서식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위 31도 부근의 산악 지역인 선룽자 국가공원은 황금원숭이들의 최적의 서식지 중에 하나입니다. 전체 면적은 약 3,200제곱킬로미터로 서울 면적의 5배에 달하는데요. 중국에서 최초로 유네스코 자연과학 분야 3관왕을 달성했을 정도로 세계적으로 높은 가치를 인정받은 곳입니다. 핵심 보호구역에는 일반 관광객은 물론 외국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제가 한국 언론 중에는 최초로 핵심 보호구역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만큼 원시에 가까운 숲이 그대로 보존돼 있었는데요. 중국 연구진들은 선룽자 국가공원 곳곳에 각종 관측 장비와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동식물들을 24시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쌓아놓은 데이터와 샘플들은 향후 중국이 자연과학이나 바이오 분야에서 세계적 우위를 확보하는 데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 과학기술 외에 생태과학 분야에서도 중국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중국의 생태보존 노력이 늘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판다 외교가 대표적인데요. 자이언트 판다의 소유권을 가진 중국 정부는 판다를 임대 형식으로 해외에 내보내고 있습니다. 중국이 1981년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국제거래협약에 가입한 이후로는 우상기증 대신 임대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푸바오 역시 규정에 따라 지난해 중국으로 돌아갔는데요. 한국에선 중국이 푸바오 관리에 소홀하고 있다는 의혹이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 정부는 푸바오가 가임신기를 겪고 있고 최근 보이는 현상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에는 일본에서 태어난 자이언트 판다 4마리도 중국으로 보내졌는데요. 푸바오가 한국을 떠날 때와 마찬가지로 일본 팬들도 이별의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외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판다 반환을 둘러싸고 해당국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뉴욕타임즈는 판다들이 개체수를 늘리기 위한 인공번식에 무리하게 동원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지난 2000년 미국 스미소니언 동물원에 임대된 판다 메이샹은 2000년 이후 최소 21차례 인공번식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프트파워 수단으로 활용되는 건 판다뿐만이 아닙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황금원숭이도 마찬가지인데요. 중국이 프랑스와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프랑스 보발동물원에 임대해준 황금원숭이 3마리가 지난달 일반 관람객에 공개됐습니다. 이들 역시 10년이 지나면 중국으로 돌아가게 되고 프랑스에서 원숭이가 새끼를 낳을 경우 5살이 되면 중국으로 보내집니다. 중국은 80년대 이후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면서 환경 파괴국이라는 이미지가 강한데요. 중국도 이런 국내의 비판을 언제까지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었겠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집권한 첫 해인 2012년 중국은 헌법에 생태문명 달성이란 문구를 포함시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이듬해인 2013년 시 주석이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했을 때 현지 대학에서 한 연설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는 학생들이 환경보호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청산녹수가 없는 금산은산은 원치 않는다. 청산녹수야말로 금산은산이다. 성장을 추진하되 지속 가능한 발전이 필요하다. 또 그것이 다시 성장의 원동력이 된다는 뜻입니다. 재생에너지 분야가 대표적인데요. 중국은 국가 차원의 막대한 투자 덕분에 재생에너지 생산 능력에서 압도적인 세계 1위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태양광 패널, 전기차 배터리 등 재생에너지 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세계 점유율이 70%를 넘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환경 파괴국에서 생태 보전 선도국으로 이미지 변신을 꾀하는 동시에 경제적 이익까지 챙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중국이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를 외치는 사이 전 세계 국가를 상대로 더 많은 태양광 패널과 풍력 발전 터빈을 수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한술 더 떠 최근에는 환경 이슈와 관련해 중국이 미국의 빈자리를 꿰차려 한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과 맞물려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변화는 사기라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반환경론자입니다. 집권 1기 시절인 2017년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을 2도 이하로 억제하자는 파리 기후협약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다시 가입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첫날 또다시 탈퇴하며 국제사회에 우려를 낳았습니다.
반대로 중국은 최근 들어 환경 이슈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UN 기후협약 총 예산에서 올해보다 5%포인트 늘어난 20%를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미국과 패권 경쟁을 펼치는 중국은 글로벌 환경 이슈를 선도할 경우 다른 분야에서도 개발도상국들의 지지를 얻기 쉬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중국에 반신반의했던 서방 선진국들도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인 중국이 환경 분야에서도 경제력에 걸맞는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태 보전 선진국으로 변신을 꾀하는 중국의 모습과 그 의도를 살펴봤는데요. 산업 분야에서의 경쟁은 불가피하겠지만 판다와 상갱이 같은 멸종 위기종을 보살피고 하나뿐인 지구를 지키는 일만큼은 한국, 중국, 미국 가릴 것 없이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중국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짜이젠!